끝장을 한번 보겠다고 생각해서 남녀 성별 가리지도 않고 이 배우 저 배우 말들을 막 하다가는 이 말투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제가 생각하는 원어민 수준.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눈치채셨나요? 자, 이번에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많이 틀렸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전체로 그냥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앞자랑 맨 뒷글자만 그냥 대충 맞으면. 고무스타 허당 김선생입니다. 요즘에 그 영어 말하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 이걸 가지고 영어 쉐도잉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미국 드라마나 영화 뉴스를 가지고 영어 쉐도잉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고 나시면 아차 맞아 이러고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쭉 하시던 대로 영어 쉐도잉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 이후에 영어에서 완전히 손을 놨다가 다시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시는 이제 저처럼 성인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영상이고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학창 시절 사실 거의 영포자, 영어 포기자였던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영어 공부를 이제 막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고생이 있었거든요. 그 고생을 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그 고생이 고생, 그리고 개고생, 이제 헛고생, 이렇게 한 3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수준까지 이제 필수로 동반되는 고생,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수준,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도달한 후에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레벨로 이제 다다르기 위한 이 개고생, 이건 선택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남들이 다 하니까, 또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쉬워 보이니까, 쉽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상 거기다가 정말 많은 고생을 쏟아 부었는데 아주 효과는 미미한 헛고생,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사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인들은. 왜냐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 뉴스로 하는 이 영어 쉐도잉은 이 3가지 고생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이제 이 영어 쉐도잉에 대한 공부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 뉴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배우나 앵커의 말하는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 말하면서 그 배우나 앵커가 말하는 그 발음과 인토네이션, 그 억양, 액센트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어휘나 표현들을 확장해서 뭐 영어 말하기 실력을 높인다는 그런 공부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한국 회화 공부를 시작하게 된 외국인 친구 삼바가, 제가 삼바가 한번 대볼게요. 이 삼바가 한국 드라마를 이제 틀어놓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말하는 말투, 속도, 어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이제 높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는 옳고 그런 기준이 뭐야? 네가 말하는 옳고 그른 기준이 뭐야? 그 기준대로 살면 뭐 어떻게 되는 건 그 테스트야. 기준대로 살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됐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연기를 조금 더 높일게요. 하여튼 그 삼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 회화 실력을 높이기 위해. 이해가 좀 되셨나요? 사실 이 영어 쉐도잉 공부 방법은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영어 쉐도잉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공부 방법이 그냥 미국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영어 회화 실력을 높이자 뭐 이런 거였는데, 당시에는 미국 시트콤 중에서 이제 프렌즈라는 그 시트콤 가지고 공부하는 열풍이 좀 있었어요. 저도 상당 기간 좀 했었었고요. 그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그 배우가 말하는 그 속도 그대로 막 따라 말을 하고
그 발음도 이제 따라하면서 이제 발음을 막 굴리다 보니까 하면서 영어가 좀 되는 것 같아. 내 발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뭐 그런 기분은 들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실전에 써먹기가 매우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당시에 제 수준에서 미국 드라마로 공부할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드라마로 공부하는 그 영어 쉐도잉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고생 중에 이 개고생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른 사람이 그 수준을 뛰어넘기 위한 그 과정, 이건 선택사항인 거죠. 그럼 뭐 쉽게 말하면 내가 한국어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영어로도 아무 문제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원어민 수준에 좀 다다르기 위해서 하는 공부법이 이 쉐도잉 공부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같은 표현이지만 상황이나 억양에 따라서 그 표현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주 있어요. 특히 이제 시트콤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유행어나 그리고 정치나 경제 상황을 이렇게 풍자해서 이제 비꼬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그 외국인 친구 삼바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이제 삼바가 이제 한국어 회화를 이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를 이제 시청하는데, 시트콤을 이제 시청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배우가 이런 대사를 쳤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대사를 쳤어요. 그 대사가 나오자마자 그 시트콤의 이제 음향 효과는 막 깔깔깔깔깔 웃는 이 음향 효과가 이제 같이 들어간 거죠. 이제 거기가 이제 웃음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처럼 나이가 저 정도 된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말했던 그걸 이제 사용한 건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깔깔깔 웃을 수 있지만 이제 외국인 친구인 이 삼바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 하거든요. 또 이제 한국인인 우리도 배우가 말하는 거, 한국어로 말하는 이 배우가 말하는 걸 그대로 스피드 그대로 속도를 맞춰서 따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쉬운가요? 평생 써온 한국어도 어렵거든요. 만약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삼바가 대사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서 막 낙담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어 원어민인 우리는 삼바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너는 좀 한국어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아니야, 괜찮아. 열심히 한번 더 따라 해봐. 그렇게 하지 말고 속도를 조금 줄여서 여러 번 들어보고 그 말투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말해봐봐.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실 건가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영어 쉐도잉 공부법이 영어 회화 이제 초보자에게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게 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시청하시게 되면 이런 반박을 하시겠죠.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오는 걸 이제 골라서 시청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초보자가 그걸 어떻게 골라내요?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미국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시청할 때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좋다, 저걸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쭉 이제 막 달달달 그 대사를 달달달 따라 말하다가 그 중에서 내가 평소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표현들은 따로 정리해서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또 배우가 하는 말투 그대로 이제 따라 말하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내 말투도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표현, 평소에 쓰는 표현도 아니고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표현들을 에피소드 수십 개 수백 개를 보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친구나 동료 그리고 가족들이랑 이야기할 때, 전화 통화할 때 그냥 녹음을 해서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서 한국어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한 후에 그거 그대로 들고 영어 회화학원 찾아가서 이제 영어 회화 선생님한테 이 표현을 영어로 영작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후에 요거 한번 발음해 주세요 하고 그걸 녹음해 가지고 차라리 그걸 들으면서 쉐도잉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튼 저는 이게 확실히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확실히 더 빨랐고요. 하여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 회화 초보자가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뉴스를 통해서 이제 영어 쉐도잉을 하시겠다고 하면, 특히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영어 쉐도잉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딱 한 명만 정해놓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사 그리고 말투를 따라 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끝장을 한번 보겠다고 생각해서 남녀 성별 가리지도 않고 이 배우 저 배우 말들을 막 하다가는 이 말투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뭐 그 수준까지 가시기 전에 대부분 이제 포기들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나랑 이제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배우 한 명을 딱 정해놓고 그 배우가 말하는 말투, 억양만 이렇게 따라 말하세요. 그리고 이런 미디어를 가지고 영어 쉐도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원어민 수준에 좀 도달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원어민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을 두고 원어민이라고 할까요? 제가 한번 원어민 수준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원어민 수준.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눈치채셨나요? 자, 이번에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많이 틀렸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전체로 그냥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앞자랑 맨 뒷글자만 그냥 대충 맞으면 이게 무슨 단어라는 걸 이제 딱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이 단어가 나오면, 그리고 글을 읽을 때도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어떤 단어가 이제 따라오겠구나를 100% 예상하면서 듣거나 말하거나 읽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원어민 수준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초보자들은 발음만 좀 좋아지면 이게 원어민 수준이라고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민 수준은 정말 상당한 높이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개고생 카테고리에서도 제일 꼭대기, 거의 끝판왕인데 이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학창시절 영어에서 이제 완전히 손을 놨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제 성인의 입장에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에서 사실 이 원어민 수준까지 가서 뭐 하겠어요. 그쵸? 사실 이 수준에 다다라서 보람도 느끼고 또 짭짤한 이런 보상도 받는 사람들은 영어 선생님밖에 없어요. 영어 선생님 하실 분들은 그 수준까지 목표를 가지고 해보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에 사실 다다라서 뭐 할까요? 사실 영어보다 중요한 일들이 더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남의 말투거든요. 그 캐릭터에 해당하는 그런 말투고, 그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말투예요. 사실은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처럼 현실 세계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셨나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투 그대로를 모방해서 현실에 쓴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그 표현을, 거기서 익혔던 그 표현을 막상 현실에서 딱 맞는 그 상황에서 한번 써먹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헛고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가지고 이 쉐도잉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원어민 수준에 좀 다다르고자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도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준을 딱 정해놓고 하세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 뉴스 이런 걸 가지고 수준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헛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고 너의 늙음 또한 너의 잘못으로부터 받는 형벌이 아니니 자신의 젊음을 뽐내지도 말고 늙었다고 하여 의기소침해 하지도 말지며 이 땅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라. 멋지죠? 이 한국어인데도 이걸 외웠어요. 달달달달.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을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한국어로 말할 때 내가 좀 경청하는 타입인가, 아니면 남들보다 좀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인가, 요거에 따라서 영어 말하기 실력이 조금 판가름 나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